네, 오늘도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ISN 이지원 대표 모셔서 고인스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두 분의 공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제일 많이 매수했을지 탑5 종목들 보도록 하죠. 네, 오늘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은 저희가 탑픽으로 꼽아드렸었던 페노션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많이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의 픽, 강원에너지를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리튬 관련주로 묶였고 이제 2차전지 기업으로서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강원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종목은 갈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았던데 약간 뒷심 부족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수산 리튬 관련된 특히 이제 무수 수산 리튬에서 좀 차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암모니아 생산 공장의 건조기 납품제 이런 것도 이슈가 됐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거래에서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주가가 조금 이제 별거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멘텀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좀 높은데, 그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모수 그 수산 리튬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좀 줄여가지고 유용성을 좀 높인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이제 사업이 그렇게 초반부터 탄력성이 붙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있지만 스탑 드렸습니다. 네. 주가 밸류가 높고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가 라이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장비라든가 설계 부분이라든가 뭐 턴키를 해서 또 사업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이런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리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이 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대체적 분위기가 좀 톤 다운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5%나 좀 올라오고, 그에 대한 거래량도 오늘 뭐 600만 주나 형성되었는데,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튬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 이게 그냥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아직은 매출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주가라는 건 뭐 매출이 나오고 숫자가 찍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전에 올라가서 선 반영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동사에 대해서는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강원 에너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잘 가져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감을 했죠. 내일도 이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갈렸습니다. 또 스탑을 주셨는데요. 지금 방산주 쪽으로도 또 수소 관련주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뭐 지금 현재 시점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고 놀물 공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예. 특히 이제 방산 부분 이슈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니까 전동차 부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 이제 호주나 수출되는 쪽에서의 그 경쟁력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강달러 현상에 대한 이제 달러의 덕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방산 실적이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서 4분기에 업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사실 뭐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아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7월 달에서 9월 달 요 한 두 달 상간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9월 달에 오르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제 그 상승폭이 너무 두 달 만에 급격했다라는 점과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금씩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 시점을 지금보다는 한 템포 눌려지는 곳에서 잡자라는 부분이고, 펀더멘탈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은 좋다. 다만 앞전에 그 한 두 달간 매물이 지금 현재 그 급등했을 때 몰려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하는 과정을 보고 눌림목에서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 종목을 본다면 방산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철도 수소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포커스는 우리가 모멘텀은 방산 쪽으로 많이 봤는데 막상 실적을 열어봤을 때는 실제로는 전동차가 더 좋았거든요. 주가 견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같이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방산 쪽은 사실 3분기까지 실적을 계산하면 그렇게 그 반영된 부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주가 3분기에 많이 나왔고 4분기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방산주 쪽이 좀 더 개선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제가 볼 때 전동차 쪽은 계속해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뭐 더없이 좋다. 다만 두 달간 이제 주가 급등했던 부분에 좀 해소 과정을 거치고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관련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도 엮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도 이게 이어질지, 또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SOC 쪽으로 좀 묶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다 해서 뭐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국가적인 어떤 SOC의 뭐 정책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뭐 필리핀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싱가포르 쪽도 마찬가지고 철도 사업을 좀 진출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폴란드를 통해서 이제 K 전차를 판매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달부터 보면 8월까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단기 피크 아웃이 되면서 단기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을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받았어요. 받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513만 주가 형성되었는데, 이 정도라면 3.6% 올라가고 장중에 뭐 7% 정도 움직여줬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뭐 기술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가 뭐 지금 철도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냐, 뭐 전철 쪽에서 얼마만큼의 또 전차 쪽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오냐, 뭐 그런 부분들보다, 그런 숫자가 찍히는 내용들보다 기술적인 의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매크로 흐름에 같이 묻혀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현대로템의 어떤 상승 흐름이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매크로 흐름에 긍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현대로템도 저점 잡고 다시 한 번 더 단기 상승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뉴스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표님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또 네옴시티 그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 어떤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건설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그 주가 상승 탄력은 오히려 관련돼 있는 뭐 SOC 관련돼 있는 뭐 설계, 기획 이런 업체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상승을 이끌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부분에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쪽으로 또 모멘텀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네옴시티를 놓고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모멘텀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사우디와 그 교류하는 회의 내용에 따라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만약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관돼서 부분에서까지 좀 본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붙는 종목들보다는 대형 건설주 위주의 후반기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도 저가에서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옴시티에 관련한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클래시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황금 전략 공략주 중에 하나였죠. 지금 큰 수익을 내줬던 상황인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후에 연일 강세입니다. 내일도 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클래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클래시스는 고로 일치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고 또 강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클래시스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래 좀 어떻게 보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ROE를 보더라도 지금 30%가 지금 분기별로 해서 이제 지난 분기에서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가 이제 의료기기 이제 피부 관련된 이제 의료기기를 좀 만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3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매수를 3일 동안 해주면서, 보게 되면 지금 올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한 5% 오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7.9%나 강한 상승 흐름을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동반하면서 추세적인 이제는 상승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흠을 잡을 건 없다라고 판단되고, 일단 기술적인 수급과 차트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동사는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보고 대응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도 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4분기 실적 전망까지 맑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된 걸 보면 사실 국내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을 보면 레이저 리프팅 기기가 국내에서는 실적이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해외 수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계통의 납품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강달러 현상도 사실은 그 실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 부분과 신제품이 그 영역이 그 루트가 확장되는 부분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중되는데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최근에 이제 급격히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런 그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는 단순하게 이제 모멘텀이 한 번 정도 상승보다는 아마 이 종목에 이제 레벨업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그 최근 한 며칠 동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진입은 한번 눌리는 자리에서 좀 기다렸다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주가 전망을 해봤고요. 이 중에 최선호주를 꼽을 시간인데 지난주에 꼽아주셨던 금양이 또 큰 수익을 내줬죠. 그래서 오늘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신한지주 그리고 클래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클래시스 대표적인 제품이 또 슈링크가 있는데 해외에서도 인기를 또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고점 부근이잖아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좀 눌려지는 자리까지 한 템포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이제 좀 스윙 관점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 직전인 한 23,000원 정도까지를 스윙 목표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4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면 이런 미용이나 의료기기는 레벨업 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짧은 관점에 스윙은 23,000원 목표가를 놓고 손절 가격은 대신에 이제 15,500원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아마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분할로 진입을 하신 이후에 23,000 정도에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고점 돌파 슈팅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아마 꽤 4분기 이후까지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목표가 23,000원으로 집어주셨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이 화장품주가 중국 제로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사업 종목들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제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클래시스 발표됐던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북미나 혹은 남미 이제 브라질 쪽의 수출액이 늘어나는데 기대치는 이제 중국에 있다라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물리면 충분히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 리프팅 기계 쪽에 특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외 공략 쪽을 확장해 나간다면 지금 강달러 현상에서 최대한 실적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호적인 환경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따라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비롯해서 클래시스를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신한지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신한지주 어떤 포인트로 눈여겨보실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예. 뭐 그에 따른 또 하나의 또 예대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예대 마진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금통위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대략적으로 0.5, 그러니까 50bp를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의 FOMC 쪽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융회사들 뭐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꼭 신한지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KB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에 따른 또 배당에 대한 고배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금 캐시가 너무나 넘칩니다. 너무나 넘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머니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렇다면 우리가 신한지주를 하나의 또 12월 결산을 통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은 최근에 보면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고, 7월 달부터 지금 현재 뭐 12월 달까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이 박스피 움직임을 좀 돌파하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신한지주가 연출이 된다면 뭐 하루에 1%가 되었던 2%가 되었던,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 스타일 자체가 원래 네. 하루에 1% 2% 올라가는 종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1% 2% 올라가는 종목이 나중에는 막 10% 20% 불꽃쇼 거래량 빵 터지면서 큰 수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한지주 뭐 금융회사들도 너무나 지금 현금 캐시를 너무나 쌓아두고 있고 유보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투자자들, 소위 이제 쩐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진입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에 뭐 주가도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지주 어디까지 보실까요, 매니저님? 자, 오늘 뭐 종가가 37,550원이었는데요. 네. 물론 뭐 금융회사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이 좀 둔화됩니다. 좀 거북이 같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37,000에서 3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클래시스가 제2의 금양이 될 거다라는 말들도 있고, 금양도 댓글창에서 정말 핫한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도 매니저님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많으시다니까 기쁘네요. 아무튼, 네, 만나시려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제가 오늘 저녁 8시입니다. 8시에 또 공방을 열어서 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지금 현재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단기 수익을 좀 만들 수가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인스탑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ISL 이지원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